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 화요일이고요. 국민의힘과 여러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하는 단일화 시점이 11일입니다. 11일. 이번 주 일요일. 그런데 보신 그대로 권영세, 한덕수 두 사람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고,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경선에서 뽑힌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냐, 일정을 전면 중단했죠.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한동훈 전 대표가 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대선 후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.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맡기만 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?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?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. 이런 상황이었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. 이렇게 단일화 파문이 일어날 진 몰랐었냐? 저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냐? 부끄럽다. 이번에 최후의 2인이 됐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. 이런 걸 보면 만약에 이제 한동훈 전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걸 예측하는데, 왜냐하면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입장들을 밝혀왔잖아요. 그리고 이제 각 토론회에서 이 후보 단일화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세모 같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이제 한덕수 후보의 지지까지도 얹어서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본인이 예전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당이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고,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홍준표 후보도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어떤 이 성향이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자기 어떤 그 소신이 강하고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그때 김문수 후보 측은 그런 선거 전략을 썼었고 그게 성공을 했잖아요.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 그 소위 이제 권권 지도부가 이 전체 경선의 어떤 틀을 짤 때 조금 제가 볼 때 무리한 지금 그걸 짰지 않나 싶어요. 왜냐하면 이 한덕수 후보가 진작 예를 들어서 후보로 했다 하면 경선에 참여시키는 게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. 경선에 참여해서 경쟁을 했더라면 이런 논란은 없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분이 그냥 갑작스럽게 결심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본인이 이 대통령 후보로 나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렇다면 진작 설득을 해서 그 전에 설득을 해서 한덕수 후보를 사퇴시키고 이 경선 후보에 갔더라면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, 그걸 늦추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최진정 변호사님, 반면에 여기 보면 이번 경선에 뛰었던 안철수 의원은 이미 선대위에 합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당권놀이냐, 어서 이런 여론전 하지 말고 선대위 합류해라,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당인이라고 하면은 선당 후사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안철수 후보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면서 안 의원님을 저는 새로 다시 한번 봤는데요. 사실 안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그 2차 경선에서 떨어지고 본인이 이제 그 준비했던 메모를 읽을 때에 저는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.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직접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더 열심히 돕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, 그 반면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본인의 어떤 그 정치 여정은 여기서 끝이다.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면서 탈당하고 지금 미국으로 가셨습니다.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? 특히 그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서 정말 굉장히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, 이번 그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해주면은 젊은 층뿐만 아니고 정말 TK 지역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제3자적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, 조금 더 생각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본인의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7월이든 8월이든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모색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라 한다 하더라도 더더욱 이번 대선에 정말 발 벗고 백의종군을 넘어서 본인이 직접 뛰는 그런 모습을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, 김진욱 대변인, 이런 게 있어요. 일단은 11일까지, 이번 주까지 벌써 오늘도 다 지나갔고 시간이 많지 않지만 김문수 후보도 일단 본인이 스스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그 행보를 봐도 일단
본인이 왜 대선에 출마했는지 개헌 빅텐트, 정대철, 뭐 통화를 했고 손학규, 이낙연, 오늘 저녁에는 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고요. 개헌 빅텐트에 대한 본인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지금 나오고 있는 저분들이 다 참여를 하면 그냥 빅텐트가 무조건 되는 건가요? 저기에 지금 그 나왔던 분들 중에는 이번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, 지금 현직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준석 후보 지금 전혀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무조건 초대해놓고 안 오면은 그 빅텐트가 쳐져 있는 겁니까? 저는 저렇게 해가지고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일단 빅텐트라는 것이 예. 의견과 뜻이 같은 분들이 모이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완성됐을 때 그때 빅텐트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이지 알겠습니다. 무조건 텐트 쳐놓고 아무도 안 모이면은 그거 저 빈 텐트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.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요. 제가 바로 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. 어제 저희 뉴스탑10 일부 패널이 장동혁 의원이 단일화를 위해서 김문수 캠프에 왔지 김문수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논평을 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했고 단일화를 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무총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일체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. 이에 바로 잡고요. 그 발언을 한 일부 패널의 발언도 듣겠습니다. 근데 제가 어제 사무총장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참 오인한 것 같습니다. 이에 대해서 정책으로 너무 과도하게 논평을 해서 이 장동혁 의원에게 논란에 대한 논평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장동혁 의원은 계속 김문수 후보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바로 잡는 내용까지 짚어봤고요.